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자입니다. 벌써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새벽 시간 6시.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하루도 안 빠지고 저랑 같이 줄기차게 새벽 방송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 때문에 천리장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라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좋은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약간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좀 힘드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요즘 좀 약간 급변동이 좀 있어요. 갑자기 훅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 훅 빠지고, 보통 이렇게 뭔가 분위기 예측을 못 하겠어. 이 분위기 자체를 예측을 못 해.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휩쓸리면 안 돼.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절대 휩쓸리지 말고 주가 날아다닌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끼웃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날이 꼭 오리라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장하는 사람과 퇴보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줄까요? 성장하는 사람과 퇴보하는 사람. 성장을 해야지. 성장. 이 퇴보하면 안 돼요. 퇴보는 아니에요. 일단 성장하는 사람은 어떻냐, 뭔가 운동 습관을 가지고 있어. 운동 습관, 꾸준하게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매일 독서를 한다고 하네요. 독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밤늦게 책을 읽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도 한 장이라도 읽어야겠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독서를 하자. 세 번째, 소모적인 만남은 갖지 않습니다. 소모적인 만남, 불필요한 만남, 의미 없는 그런 만남은 갖지 않는다. 네 번째,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할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비난하면 또 그 비난이 나한테 다시 오게 되어 있어.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항상 남을 비난해. 이게 보면 나이 먹은 사람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 난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항상 비난하고 있고, 뭔가 모함이라고 해야 좀 항상 그래요. 뒷담화 하고 있고. 그러니 뭐가 발전하겠습니까? 일단은 말보다 이제 행동이 앞선다. 행동이 앞선다. 이게 또 문제이겠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이 앞서야겠지. 말보다 이 말이 앞서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리고 목적 의식이 분명하다. 그리고 일할 때와 쉴 때를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는 거고, 쉴 때는 쉬는데, 일할 때는 쉬고 있고, 쉴 때를 일하고 있으면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일할 때와 쉴 때를 명확하게 구분하자. 지금 하는 일에 집중을 하십시오, 여러분. 집중을 해야지. 또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세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퇴보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운동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야. 운동을 하고 싶을 때만 한다. 이 틈만 나면 SNS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SNS, 이게 중독이야, 중독. 보면은, 예전에 저도 SNS에 좀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중독인 것 같습니다, 중독.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세 번째, 관계에 집착을 하며 살더라고. 불필요한 관계를 왜 갖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항상 남 탓을 하더라, 남 탓. 왜 남 탓을 합니까? 실천은 항상 뒤로 하더라고. 뒤로 하고 말이 앞서더라.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 특별한 목표가 없어. 목표를 가져야 하는데. 그리고 일과 휴식을 구분하지 못하더라.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염려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제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장할지 퇴보할지 알고 싶다면은 그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태도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태도를 한번 살펴보자. 알겠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퇴보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항상 비하한다거나 남 탓을 하면서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지만은, 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일조차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는 거야. 그리고 잠시 쉬어가라는 신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일조차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태도, 해석하는 태도, 이게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 중에
그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다. 알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이야기는 뭐 늘 무궁무진한데, 문제는 뭐 좋은 소식들이 잘 나와도 이상하게 주가에 연관이 없다는 거지. 좀 황당합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조금 답답할 때도 있어요. 하여튼 황당할 때가 좀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 그 국내 전자업계 양강이죠. 삼성과 LG전자 양강 체제인데, 그래도 삼성이 좀 강하지만은 그래도 차세대 경쟁 분야로 로봇이 이제 급부상하더라고. 로봇. 삼성은 그 협동 로봇 기업 지분 확대와 그 운동 보조 장치 로봇, 이것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로봇 사업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로봇 사업에 먼저 진출한 LG전자, 이 LG전자는 그 5세대죠. 이동통신 특화망과 그 로봇의 시너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도권을 잡겠다, 그런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 한종희 그 부회장이죠. 디바이스 경영 부회장인데, 이 전날 개최된 제54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향후 본격화할 로봇 시대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로봇 사업 확대를 시사를 했는데, 한 부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연초에 세계 최대 가전과 전자기기 전시회 CES 2023이 있어요. CES 2023에서 그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 X1이라는 그런 이름의 운동 보조장치, 그런 로봇을 선보일 계획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날 삼성은 그 협동 로봇이죠. 협동 로봇 전문 코스닥 상장사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데, 이거의 보통주 91만 3,936주를 주당 34,400원에 장에 매수를 했어요. 삼성의 그 레인보우틱스 지분율이 기존의 10.22%에서 이제 14.99%로 이제 늘어난 겁니다. 일각에서는 기업 결합 기준 지분율인 15%에 근접해지면서 삼성의 그 레인보우 그 로보틱스 인수 가능성도 제기되네요. 협동 로봇을 활용한 삼성그룹 내 그 스마트 팩토리 등 자동화 추진과 양사 기술 협력을 통해서 로봇 제품 개발이 지분율 확대의 주요 동력원으로 추정되는데, 인수 합병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고, 현행법상 자산 또는 매출액 3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그 자산이나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상장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을 하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삼성은 이재용 회장이 21년 8월 미래 신사업 분야에 3년간 240조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단 로봇 사업에 고삐를 재기 시작합니다. 같은 해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 TF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시켰고, 지난달 삼성 리서치는 엔비디아의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매니저 출신이죠. 권정현 상무를 영입을 해가지고 그 로봇센터의 로봇 인텔리전스 팀을 총괄하도록 하는 등 어떤 로봇 관련 조직의 몸집을 키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LG도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사업 목적의 기간 통신 사업을 추가하는 것 같아요. 5G 사업, 그리고 로봇 사업과의 시너지를 노린다고 합니다. 이 5G 특화망은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상용망과 달리요, 기업이 특정 구역 내 별도 주파수에 만드는 전용망으로 로봇과 AI,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과 연동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상용 5G보다 도달 범위가 좁지만은 기존 그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기업용 5G망을 그 사용했을 때 그 단점으로 지적된 전파 간섭과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공장이나 그 물류센터에서 수백 대의 로봇을 종합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5G 특화망이 이제 각광받고 있고, 일각에서는 LG전자가 로봇과 더불어서 그 5G 특화망 구축을 함께 제공하는 비즈니스 솔루션도 제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요. 앞서서 LG는 구광모 회장 취임 첫 해죠. 2018년 로봇스타 경영권을 인수하는 등 그 로봇 개발을 본격화했어요. 20년에는 그 로봇 사업센터를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본부로 이관해가지고 R&D 단계를 넘어서 사업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증권가에서도 그래요. 그 LG전자의 그 로봇 매출액은 매년 2배 가까이 성장을 해가지고 약 300억 원에서 25년에는 약 1,300억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국내 기업들의 로봇 매출 규모만 놓고 보면은 절대적으로 크진 않아요. 근데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스마트 팩토리의 그 확대 등 로봇의 응용처가 좀 많아지고 있어. 그 삼성과 LG전자로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으로 떠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것 같고요. 또 삼성의 그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죠. 테일러시의 그 반도체 공장, 이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이 자재값이 올랐어. 이 자재값 인상으로 해가지고 한 10조 원 넘게 오를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던데, 이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제공하는 보조금의 3배에 육박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독소 조항으로 보조금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삼성의 시름이 좀 더 커진다. 그렇게 보고 있고, 반도체에 따르니까 삼성이 미국 텍사스주에 건설하는 신규 반도체 팩 건설 비용이 당초보다 80억 달러나 늘어났다. 삼성은 당초 17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파운드리 팩 건설을 추진했는데 공사비가 올라가지고 약 25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인플레이션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이 이유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삼성은 2024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난해 11월 테일러시에 약 500만 제곱 규모의 파운드리 기초공사를 시작했는데, 현재 당초 예상한 170억 달러의 절반가량을 공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어요. 문제는 인플레이션으로 불어난 공사비가 미국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반도체 보조금을 넘어선다는 데 있고, 이 미국 상무부는 이달 초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를 해가지고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총 설비 투자액의 최고 15%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처음 계획한 투자 금액인 17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보조금은 최대 25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특히 삼성이 테일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해서 2021년 11월과 비교하니까 환율이 오른 상황까지 감안하면은 이 늘어나는 공사비는 하나로 한 13조 원 정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이렇게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는 다른 업체들도 삼성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텔은 그 오하이오주에 한 2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최대 한 1000억 달러 규모로 증설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대만의 TSMC도 지난해 미국 애리조나주죠. 이 건설할 공장 투자 계획 규모를 지난해보다 3배 늘린 400억 달러로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장 자체 규모를 키우는 것도 있지만 공사비 증가분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대만의 디지타임즈가 TSMC가 애리조나 새 공장에서 3, 4, 5나노미터 이 반도체를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 대량 생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막대한 건설 비용의 일부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도 어려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미국의 그 반도체 지원법의 초과 이익 공유, 그리고 중국의 생산 증대 불가 등 이 독소 조항으로 이 보조금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삼성도 약간 뭐 진퇴양난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정부가 나서야겠죠. 미국과 반도체 지원법 논의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의 그 대중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다. 이 보조금을 받아도 이 늘어난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는 어렵다. 삼성의 고민이 깊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참 골 때리게 됐네요. 지금 보니까 돈 많이 든다고 하니까 참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유기발광 다이오드죠. 올레드. 이 올레드를 탑재한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3D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자사 올레드 탑재 여부를 가려주는 검색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16일 보니까 그 삼성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브랜드하고 모델명을 선택을 하면은 삼성 올레드 탑재 여부를 확인해주는 사이트인 올레드 파인더를 오픈한 거고, 이 삼성이 뭐 비보, 오포, 샤오미 등 8개의 스마트폰 브랜드 700여 개 모델에 한해서 삼성 올레드 탑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삼성 디스플레이는 향후 확인 가능한 모델도 추가하고, 뭐 노트북, 태블릿 등 다른 제품군으로도 검색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레드 그 파인드 사이트는 검색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와 서비스 제공하고, 삼성 올레드를 탑재한 모델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은 삼성 올레드의 특징인 다이아몬드 픽셀, 플라스틱 저감, 낮은 블루라이트, 넓은 색 재현력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타사 패널이 탑재된 모델일 경우 삼성 올레드가 사용된 최신 스마트폰을 추천해주고 제품 사이트로 바로 접속도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좋은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보니까 로보틱스가 이게 좀 그래요. 상장 2년 만에 삼성전자 품에 안기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고 했죠. 앞으로 이 로보틱스 이쪽 분야를 한번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은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뭐 당장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해 코스피가 25% 떨어지는 등 국내 증시 하락이 좀 이어졌었어요. 쭉 빠졌는데 주식 투자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또 왜 그러지? 코스피 빠졌는데 왜 개미들이 늘어나죠? 이 코로나로 자산 가치가 일시적으로 급락했던 2020년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지난해 주가가 급락했을 때 시장에 새로 진입한 덕분이에요. 이들은 낙폭이 컸던 기술주랑 이익 증가 기대가 큰 2차전지 업종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예탁결제원하고 각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니까 지난해 12월인 것 같아요. 결산 상장법인 2,509개사의 주주, 이 주주는 약 1,441만 명으로 1년 전 대비 4.1% 증가했고 1인당 평균 보유 종목은 5.85개, 평균 소유 주식수는 7,688주 조사됐습니다. 주주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전자인데 1년 전 561만 명으로 대비 13.6% 증가했고 2위 카카오보다 3배만 많고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것이 주주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금투업계에서 그러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신규 진입하거나 자녀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전하는 거 있네요. 그러니까 지난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하이닉스 주주 역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3위에 올라서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현대차 주주도 꾸준히 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게임, 바이오, 2차전지 등 성장성 높은 테마 종목의 주주가 크게 올랐는데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게임즈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쳤어요. 코스닥 주주수 1등을 차지했네. 2차전지 양극재 소재로 초대형 기획을 맺어 화제가 된 에코프로비엠 22만 명, LNF 17만 명. 지난해 코스닥 주주 수의 상위 5위 안에 들지 못했는데 올해는 3등, 5등 이렇게 차지했어요. 지금 보니까 2020년 코로나 그 초기 동학개미 운동 때 동참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큰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참여한 것 같다고 봅니다. 큰 자금은 아닌데 주식이 어느 정도 저점에 왔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든 것 같아요. 그 30억 원 이상을 자산을 보유한 일부 투자자는 특히 지난해 5월 말 9월 초 대규모 증시 조정이 있었을 때 투자 금액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은 새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기보다는 기존의 투자자들이 조정이 있었던 시점에 투자 규모를 늘렸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주가가 저점을 형성했던 시기라서 이제 증여가 늘어난 데서 투자자가 증가한 배경을 찾기도 하는데 예결원에 보니까 지난해 20세 미만 그 주식 소유자는 75만 명으로 1년 전 65만 명 대비 4% 증가를 합니다. 이들이 소유한 주식도 26만 주에서 27만 주로 증가를 했고 주식 투자들을 성별과 지역별, 연령별로 분석해 보니까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총 11억 8천만 주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고 강남구에서는 40대가 4위, 60대 2위, 70대 6위 이게 남성이 모두 보유 주식수 상위에 올랐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동학개미 운동을 이끌었던 20대와 30대에서는 주식 소유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20대 주식 소유자는 180만 명인데 21년 204만 명 대비 11% 정도 감소를 했어요. 30대 소유자도 285만 명에서 283만 명으로 소폭 줄어들었고 반면에 50에서 80대 이상 주식 소유자 수는 증가를 했다. 그렇게 보십니다. 50대에서 80대 이상은 증가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
늘어나네요. 주주수들이 주가파 하시니까. 참 흥미롭습니다. 일단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은 그때 봬요.